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생리학 순환계통 이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재밌게 수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심장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여기 우리가 방실 있는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안에 판막이라는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이 판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구조와 혈관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자, 심장의 속공간은 크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죠. 4개 우리 빵실 웃는다라고 해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실, 영어로는 아비오라고 해서 아트리움, 벤트리클이라는 거 외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한 개 기억하라면 뭐 기억해 달라고 했죠?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왜요? 좌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은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 가장 중요한 심장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진짜 심장의 모습이네요. 여기 우리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눴던 거죠. 4개로 나눈 거에서 위쪽이 뭐였죠? 심방이었죠. 심방의 특징입니다. 심방 에이트리움, 벽이 얇고 매끄럽고 대형 정맥에서 혈액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혈액이 보관되어 있다가 아래쪽 심실로 스르륵 떨어지는 역할만 담당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힘이 별로 세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심실, 이 아래쪽의 심실은 어떻나? 우심실은 어디로 피를 보냈죠? 자, 우심실은 폐로 피를 보냈죠. 좌심실은 어디로 피를 보냈다? 전신으로 피를 보낸다. 그래서 이 친구가 힘이 세야 된다는 말 제가 지금 한 5번째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는 그래서 벽이 매우 두껍고 혈액을 동맥으로 분출시킵니다. 좌심실 같은 경우에도 대동맥으로 혈액을 분출을 시키죠. 그리고 이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는 심실 사이막, septum, 인터벤트리클러 septum이라고 하는 심실 중격이 존재를 해요. 이 중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심실 중격이에요. 자, 중격, septum. 당연히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막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한번 볼 거는요. 이제 자, 판막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판막이 무엇이냐 하면 판막은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 빨간 펜이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자, 그리고 뾰족한 부분. 뾰족하게 그린 부분은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내려가고 나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공간이에요.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라는 것이 피가 심방에서 심실로 한번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판막이 딱 입이 물려야 되는 거예요.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심실이 피를 짜서 전신으로 보낼 때, 폐로 보내려고 할 때 이 뚜껑이 잘 안 닫혀 있으면 이 피가 다시 심방으로 역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역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 딱 마치고 나면 문을 딱 닫아요. 이 문을 닫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 뭐냐면, 자, 빨간 펜 따라오세요. 여기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있는 힘줄근이라고 하는 건삭,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록한 힘줄근과 연결된 부분, 유두근, 꼭지근이라고 하는 요 두 부분이 심장의 판막 장치예요. 유두근이 이렇게 살살살 당겨지면서 연결돼 있던 힘줄근이 판막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문이 열리고요. 이게 이완이 되면은 다시 문이 닫히겠죠. 네, 이렇게 하면서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지 않으셨더라도 판막 장치, 판막을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들 누구다? 힘줄근, 꼭지근 요 2가지가 작용을 한다입니다. 자, 판막의 역할은 뭐였다? 역류를 막아준다는 거. 자, 판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장의 판막. 심장 판막은 모두 심장 속막, 내막의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의 경계를 나타내는 게 방실 판막이고요. 빵실, 방실, 빵실 판막. 그리고 심실에서 나오는 동맥의 출구가 동맥 판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실에서 혈관. 근데 심실에서 혈관 뭐예요? 대동맥으로 보내죠. 대동맥으로 보낼 때 여기 이제 막혀 있는 판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림 우리 이쪽 그림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입이 큰 거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이 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이거 뒤집어 놓은 그림이 요 부분들이에요. 자, 좀 크죠? 큰 것들. 이게 삼천판막, 그리고 승모판막, 노란색으로 할게요. 삼천판막, 승모판막, 이 두 가지가 방실판막이고요. 자, 동맥판막은 뭐다? 동맥판막은 요 조그만한 동그라미들이에요. 조그만한 동그라미. 대동맥판막, 폐동맥판막입니다. 대동맥판막 당연히 에어틱 밸브겠죠? 이름 에어틱 밸브 대동맥판막. 그리고 폐동맥판막, 폐가 풀모너리죠? 풀모너리 밸브 폐동맥판막이고, 그 외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방실판막, 심방과 심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역류하지 말라고 있는 것들이 삼천판막, 트리커스피드 밸브, 그리고 승모판막, 미트랄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자, 1, 2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역류하지 말라는 거. 3, 4번은 대동맥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 돼요, 피들이. 자, 다음 이번에는 심장의 혈관이에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중요하다 하면서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심장에는 좌우에 심장동맥, 관상동맥이 존재합니다. 자, 관상동맥 스펠링도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관상동맥, 왕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맥으로서 이 동맥이 심장 근육이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혈액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름 뭐다? 코로나리 아테리. 좋은 발음으로는 코로네리 아테리, 코로네리 아테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코로나리 아테리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코로나리 아테리, 관상동맥, 심장이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혈액을 제공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심장 동맥이 협착되면 약간 이렇게 좁아져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혈관이에요. 근데 죽상경화증 같은 걸로 이게 막힌 거예요. 찐득찐득하게. 그럼 피가 못 지나다니겠죠? 이러면 가슴이 조이는 듯이 아프거든요. 그게 바로 협심증, 안지나 팩토리스라고 하고요. 중요합니다. 자, 이게 꽉 막혀버렸어요. 그럼 막혀버리면 이 아래 부위가 경색, 혈액이 가지 않아서 심근경색증이 생기거든요. 허옇게 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마이오카디알 임팍션입니다. 인펙션 아니고요. 임팍션이에요. 심근경색증,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그러니까 협심증보다 좀 더 심해진 게 이제 경색증인 거죠.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긴다? 코로나리 아테리, 관상동맥에서 문제가 생길 때 생긴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비단 저의 시험만이 아니라 다 모든 그런 의학용어 관련된 시험에서 다 잘 나오고요. 실제로 심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치료라든지 문제, 내과적인 질환도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응급실에서 실려오시는 분들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실려오시는 거예요. 심근경색증 오래 가면 심정지 오는 거죠. 자, 매우 몹시 중요한 단어 3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심장의 기능을 촉진하는 건 교감신경이고요. 심장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한 가지 팁만 알려드리면 제가 수업하다가 교감 선생님 오시면 긴장할 거 아니에요. 긴장하면 어때요? 심장이 쿵떡쿵떡쿵떡쿵떡쿵떡 뛰죠. 그게 심장 기능의 촉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심장이 좀 천천히 이렇게 뛰는 겁니다. 휴식하고 있을 때죠. 교감 선생님 오시면 긴장했다, 심장이 쿵떡쿵떡, 심장 기능 촉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혈관이에요.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맥은 쫀쫀해요. 하고 정맥은 헐렁해요. 여러분 샴푸 중에 엘라스틴 샴푸 있죠? 이게 탄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동맥 안에 탄력, 엘라스틴 파이버라고 하는 그런 탄력 섬유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정맥은 되돌아오는 비여서 천천히 와요. 근데 동맥은 전신으로 폐로 팍팍 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분출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팍팍 쏴줘야 되니까 여기에 압력이 엄청 높아져요. 이 높은 압력을 버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쫀쫀하게. 무엇으로? 이 엘라스틱 파이버라는 그런 섬유로. 이게 그냥 혈관의 전부입니다. 혈관벽은 속막, 중간막, 박간막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혈관의 종류, 동맥, 아테리이고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말초로 운반하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세동맥, 아트리올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맥의 말달에서 분지돼서 모세혈관과 같이 가늘어진 동맥이에요. 동맥은 동맥인데 굉장히 가늘다라는 특징, 아트리올이고요. 자, 다음 동맥의 반대죠. 정맥, 베인이고요. 모세혈관에서 이어지며 혈액이 심장으로 보내지는 혈관으로, 그러니까 다 쓴 거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되돌아 올라가는 게 정맥이에요. 이 정맥은 되돌아 올라가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자기가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이게 뒤로 슬금슬금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정맥 판막이에요. 자, 동맥에는 엘라스틱 파이버라고 하는 그런 탄력 섬유가 단단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맥에는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정맥 판막이 있어요. 이게 혈액이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역류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맥 판막이 느슨해지고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서 있는다든지 다리에 뭐 힘을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정맥 판막, 정맥압이 너무 높아져서 정맥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베리코스 베인이라고 하는 정맥류예요. 우리 오래 서서 일하는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안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다리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정맥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통증도 좀 많이 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런 수술을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이 정맥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흐트러졌을 때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그리고 세동맥 넘어가고요. 모세혈관 캐필러리라고 불러요. 세동맥과 세정맥을 잇는, 그러니까 동맥에서 얇아진 것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모세혈관에서 막 이렇게 서로 그런 세포 영양소도 교환하고 산소 이산화탄소도 교환하고 나중에 이게 세정맥으로 돼서 다시 정맥으로 가는 거죠. 아테리. 그리고 여기 모세혈관 캐필러리. 그 다음에 이게 모여서 베인, 정맥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테리, 베인, 캐필러리 요 세 개 단어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우리 뭐 폐순환, 체순환 이런 거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허파순환 계통,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우리 폐로 가는 혈액들이 이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빨간 혈관에서 폐동맥에서 오른쪽, 왼쪽 폐로 들어갑니다. 허파동맥, 폐동맥, 풀모나리 아테리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폐동맥으로 들어가서 이 끝에 있는 우리 알베올라라고 했던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뭐가 교환이 일어나죠? CO2랑 O2가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O2가 가득한 혈액이 폐정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 허파정맥, 폐정맥, 풀모나리 베인이죠. 협파문에서 좌우 각각 위아래 두 개의 허파정맥이 되어 각각 좌심방으로 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좌심방으로 돌아옵니다. 깨끗한 피가. 그래서 그게 좌심실로 내려가서 다시 전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온몸 순환 계통이에요. 이제 온몸은 우리 좌심실에서 전신으로 팡 뻗는 거고, 이 전신으로 가게 하는 혈관이 뭐였다? 대동맥이었죠. 대동맥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어서 여기를 대동맥궁, 대동맥활이라고 부릅니다. 아올틱 아치라고 하죠. 아올틱 아치는 3개의 분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1개, 2개, 3개. 첫 번째 1개는 다시 2개로 나뉘어지죠. 요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대동맥궁, 에올틱 아치 는 팔머리 동맥, 왼 온목 동맥, 왼 빗장밑 동맥에 3개의 굵은 가지를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동맥궁은 몇 개로 나뉘어진다? 3개. 그래서 이게 여기 요 두 혈관들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경동맥이죠. 경동맥. 목에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하나 딱 대면은 이게 두근두근두근 뛰는 거, 우리 경동맥을 촉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경동맥을 하는 거고, 우리 무슨 무사 드라마 같은 데서 목을 칼로 자르면 막 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동맥이 손상됐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혈관들은 오른쪽,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팔로 빠져나가고, 이제 나중에 또 다리로도 가고 이렇게 하겠죠. 자, 얼굴의 동맥이에요. 똑같은 사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경동맥 여기서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뇌에도 혈액을 공급하고 얼굴에도 혈액을 공급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이에요. 내림대동맥, 하행대동맥이라고 해서 내려간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디센딩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어센딩이죠. 내려가는 거 디센딩, 아orta. 내려가서 어디 혈관 공급하겠어요? 당연히 배를 타고 우 내려가서 뭐 간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지금 제가 여기 표기하고 있어요. 이라든지 장 이런 데 혈액을 다 공급하고요.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에도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디센딩 아ortic 그리고 아orta, 온 언덩동맥, 총장골동맥이라고 해서 커먼 일리악 아테리라고 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나를 기억하신다면요. 여기 우리 배 부위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혈관이 어디랑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 여기 척추랑 닿아 있죠. 이 척추에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디스크가 제거가 잘 안 되면은 이 혈관까지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출혈로 사망을 한다든지 사망 위험에 이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이 하행 대동맥입니다. 디센딩 아orta입니다. 자, 다음은 정맥이에요. 정맥은 윗대정맥, 상대정맥, 슈페리얼 베나 카바, 그리고 하대정맥, 슈페리얼이면 반대 뭐죠? 당연히 임페리얼이겠죠. 임페리얼 베나 카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상대정맥은 상체에 있는 정맥들을 다 모으는 정맥이고요. 하대정맥은 하반신에 있는 혈액을 모으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정맥에서 내려온 혈액, 그리고 하대정맥에서 올라온 혈액들이 어디로 모인다? 우심, 방으로 모이게 돼요. 이렇게 이제 정맥에서 혈액들이 모이게 돼서 우심방에서 어디로 내려오죠? 다시 우심실로, 그죠? 우심실에서 어디로? 폐로 이렇게 되는 거죠. 폐에서 어디로? 좌심방으로, 좌심실에서 어디로? 좌심실로, 좌심실에서 어디로? 전신으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순환의 전부예요. 자,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이랑 끝나는 내용이 똑같죠?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순환, 폐순환을 외우는 거고요. 체순환, 폐순환이 각각 지나가는 위치에 해부학적인 이름을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두 개를 완성하시면 나머지 심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준비된 이번 해부생리학 순환 계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의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심전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길고 어려운 시간 동안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